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받은 에트리의 김홍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앞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거대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이제 오늘 오전에 키노트에서도 많이들 언급들 하시고, 요즘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게 고효율 컴퓨팅 인프라 관련된 연구를 올해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몇 가지를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일단 이제 거대 AI 모델을 위한 컴퓨팅이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챌린징이 있는가를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고효율 AI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 AI를 위한 컴퓨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AI를 위한 컴퓨팅이 어떤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 건가, 그리고 특히 공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거대 AI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GPT-3, 뭐 팜, 구글, 그다음에 가토, 딥마인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언론에 회자되고 있고요. 단연 이슈였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파라미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1750억 개로 학습시켜야 할 그 양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합니다.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GPT-3 같은 경우는 사람이 평생 학습하지 못할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거로부터 1750억 개의 어떤 실수 데이터,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GPU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퓨샷, 제로샷 여러 가지 그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 GPT-3가 단연 핫했었던 거는 굉장히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언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핫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들 많이들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의 관심은 뭐냐면 이 GPT-3라고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컴퓨팅 인프라는 도대체 어느 정도가 필요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측면으로 GPT-3를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고, 이 GPT-3 같은 것들을 하려면 밑에 있는 컴퓨팅 인프라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거냐. 사실 이 부분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의 대상들은 아닐 거고, 그리고 설령 이거를 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뭐 NHN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LG라든가 SKT라든가 국내에 좀 어떤 좀 대기업이라든가 자본력과 인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특징이자 이 거대 모델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진입 장벽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팜도 마찬가지입니다. GPT-3보다 모델의 규모는 한 3배 정도 늘어났고요. 5,400억 파라미터이고요. 학습해야 학습한 데이터들도 종류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6종의 학습 데이터, 소셜 미디어, 웹페이지, 책, 기트허브, 위키피디아, 뉴스, 그리고 뭐 프롬프트 튜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활용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이 한 가지 모델을 학습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AI 모델이 뭐 굉장히 환상적이지만 한 가지 모델하면 한 가지 문제밖에 해결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게 GPT-3도 그렇지만 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모델로 프로그래밍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도 좀 어느 정도는 풀어내고 한 60점 정도는 받는다고 그럽니다. 뭐 다국어 번역, 논리적 추론 뭐 이런 것들을 이 각각에 대해서 따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을 가지고 프롬프트 튜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그 간편한 어떤 그 비용 효율적인 어떤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런 쪽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가토 같은 경우도 딥마인드에서 주장을 하기는, 여기는 이제 멀티모달이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텍스트, 영상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트랜스포머 모델로 아타리 게임, 이미지 캡션, 뭐 여러 가지, 뭐 600여 가지의 태스크를 수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히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범용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범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 오전에 그 기조 연설에서도 그랬지만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에 한 발좀 다가간 것이다라고 감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상관없이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것들을 이 모델이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의 그 근본을 보면 보상이라고 하는 거를 주고요. 그러니까 학습을 해서 그 학습이 잘 됐으면 뭐 코렉트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면 컴퓨터 시스템한테 보상을 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AI 모델 학습의 그 기술이고요. 그거와 함께 모델 거대화, 즉 여기서 1750억 개, 5400억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모델을 거대화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학습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AGI,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만 자라는 어떤 AI가 아니라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일을 잘 풀어낼 수 있는 AGI로 한 걸음 좀 다가간 것처럼 최소한 느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지금 최근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 모델이 거대화되고 있느냐,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들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사이즈,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학습하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로부터 인공지능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합니다. 이 학습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지금 뭐 10억 개, 뭐 조 단위까지 지금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GPT-3 같은 경우 1750억 개였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왼쪽 차트의 경우는 이미지 인식 정확도인데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확도가 리니어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이 모델 사이즈, 오른쪽 언어 모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에러율이 계속 급격하게 줄어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AI 모델 크기의 증가 속도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증가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무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2년에 컴퓨팅 파워가 한 2배 정도씩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 인프라 입장에서는 한 2년에 2배 정도의 성능이 늘어나는데 이 스케일링 로우 입장에서는 이게 2년에 2배가 아니라 2년에 한 7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는 2년에 7배가 아니라 750배. 그다음에 CV NLP, 즉 이 음성 인식 쪽에서는 2년에 한 15배 정도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컴퓨팅 발전 속도로 이 모델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컴퓨팅 인프라 입장에서 성능 장벽에 다다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저희의 애트리에서 저희가 초성능 연구 본부인데요. 저희 쪽에서 가장 큰 주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 성능 장벽뿐만 아니라 이게 대규모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 GPU만 하더라도 3090 GPU만 하더라도 이제는 컴퓨터 파워로 1kW, 1000W짜리 파워를 데스크탑에다가 꽂잖아요. 근데 이제 4090이 나왔죠. 여러분들 아마 1000W 가지고 이번에 GPU에 파워 커렉트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기사를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지금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AI 학습용으로 사용되는 이 GPU는 그 정도의 전력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전력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장벽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아마 뭐 작년에 그 일조했었던 그런 상황들처럼 이 AI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 이 차트가 뒤에서 좀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엔비디아에서 GPT-3를 학습을 한 거를 GPU를 몇 개 정도를 활용을 했는지를 발표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7억 개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GPU의 개수가 32개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스크탑 GPU만 하더라도 이제 불이 날 정도의 그 GPU인데 이게 32개를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1750억 개가 GPT-3죠. 1024개 GPU를 활용했습니다. 서버 개수만 해도 128대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1조 개까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GPT-4에서. 이 GPT-4의 경우는 GPU 개수가 약 추정하기로는 지금 현재 GPU로 따졌을 때 A100 GPU로 3072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으로 따지면 이게 18억 589억 1766억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도 있겠죠. 운영 비용은 방금 전에 에너지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력 비용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냉각 비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컴퓨팅 인프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챌린징한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 고민거리입니다. 아마 모델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열심히 모델을 발전시키실 것이고요. GPT-3나 4 또는 팜 또는 뭐 가토 같은 그런 새로운 모델들 그런 모델들을 계속 꾸준히 개발을 해 나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밑에서 컴퓨팅 인프라 입장에서 그런 모델들을 되도록이면 비용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전력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를 어떻게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가 이 똑같은 거를 클라우드에서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에서 비용도 장난이 아닌 게요. GPT-3를 학습하는데 아마 그냥 하루 이틀 돌려가지고는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고요. 한 6개월 정도를 빌린다고 했을 때 클라우드 인스턴스가 인스턴스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7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도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GPU 32개 빌리는데요. 이게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고민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의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쪽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시스템적인 최적화.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컴퓨팅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좀 더 빠른 거를 만들어서 최적화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GPU 2개에서 돌려야 될 거를 1개에서 돌리고 GPU 100개에서 돌려야 될 거를 50개에서 돌릴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적인 최적화일 거고요. 그다음에 비시스템적 최적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팅 인프라가 똑같은데 위에 있는 모델을 어떻게 수정을 해가지고 똑같은 컴퓨팅 인프라에서 학습을 훨씬 더 빠르게 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시스템적 최적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글 스위치 트랜스포머입니다. 모델을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의 경우 그 엑스퍼트별로 쪼개가지고요. 한 번에는 한 개의 엑스퍼트만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모델 수준에서의 최적화 방법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모델 엑스퍼트들이 하시는 일들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시스템적 최적화, 이 아래쪽 부분입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루나라든가 딥스피드, 마이크로소프트 겁니다. 그다음에 메가트론 LM, 여기 엔비디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시스템적인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아까 그 거대 모델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과 또는 프레임워크나 소프트웨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적 최적화의 컨셉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모델에 대한 이 모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GPT-3나 뭐 4, 뭐 팜 뭐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모델을 그냥 화이트박스적인 어프로치, 블랙박스 어프로치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속을 잘 뜯어보면 여러 가지 최적화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통신 입장에서,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CPU 컴퓨팅 입장에서, 그리고 메모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각각의 모든 부분들에서 언제나 CPU가 피크를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도 어떤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라 하는 순간이 있고 어떤 단계에서는 CPU가 인텐시브한 순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축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이 아래쪽에 이제 컴퓨팅 특성을 그 모델의 화이트박스적인 고찰을 통해서 잘 온라인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일의 핵심인데요. 사실 이 아래쪽에 이 그림이 엔비디아의 DGX 서버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잘 봐서 잘 맞춰주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저희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델과
가운데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보면 맨 위에 모델이 있고요. 맨 아래에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 사이가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만들어줄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위에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뭐 엔비디아에서 메가트론 LM이나 이런 것들이 이 모든 모델에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종속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위에 모델 발전과 이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이 모델과 프레임워크 간의 종속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도 더 심각합니다. 아래쪽은 엔비디아 디펜던시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특정 회사 디펜던시죠. 이 모든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이 하드웨어에서만 잘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범용 클러스터에다가 GPU만 꽂아가지고는 이 의도했던 성능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고요. 이것들이 모두 모여서 이런 거대 모델 학습의 최적화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연구 개발 범위는요. 사실 위에서 이제 ML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부터 맨 밑에까지 하드웨어 아키텍처까지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스택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에서 저 주황색 부분들이 저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ML 머신러닝 모델 바로 아래에 AI 클라우드, 그다음에 ML 프레임워크, 파이토치라든가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에 ML 컴파일러, 그다음에 오토 패러라이저 이런 부분들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저희의 주된 관심사들이고요.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종속성, 즉 아래쪽에 하드웨어와의 종속성 부분을 좀 연결고리를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위에 모델과 ML 프레임워크 간의 종속성 같은 것들을 좀 걷어내 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학습 효율을 어떻게 하면 향상을 시켜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의 연구들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개발된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 개발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시작한 과제고요. 한 총 4년짜리 과제입니다. 그래서 첫 2년간은 학습 효율 향상 기술 개발에 좀 매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3년 차에 종속성 완화와 사업화 기술 쪽을 기술 개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연차에 뭐 검증 및 사업화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4번 기술 개발을 이제 주관을 할 예정이고요. 한양대, NHN, 튜닙 오픈 소스와 함께 같이 갈 예정이고요. 한양대학교는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선도기술 연구와 우수 논문 발표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주실 거고, NHN은 가지고 계시는 서비스 거대 모델 기반의 서비스에 저희 기술을 실증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튜닙이 스타트업이십니다. 스타트업인데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계시는 언어 모델 쪽의 스타트업이세요. 이분들하고 같이 갈 예정이고, 이 튜닙이 오슬로라고 하는 국산 ML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공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갖다가 활용하는 측면만 익숙하지,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이 머신러닝 쪽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G파이프, 토치파이프, 딥스피드 이런 굉장히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사실 이 공개 소프트웨어들로 완전히 사면초가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 속에서 뭔가 좀 틈새를 좀 비집고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튜닙의 오슬로라고 하는 국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세력을 좀 기여들을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 튜닙하고 에트리하고 이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일루더 AI의 GPT 네오 X 이쪽에서 프레임워크로 이 오슬로를 갖다가 활용하고자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일을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메가트론 LM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딥스피드 같은 것들이 GPT 네오 X 같은 거에서 잘 돌아가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국산 기술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